우리 정부가 실제로 하고 있는 노력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혹시 주변에 선진국이라던가, 뭐 좀 더 잘 하고 있던 사례라던가, 주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2015년 파리협정 체결 이후에 사실 다양한 시도들이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시도되어 왔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나 도시 차원에서 탄소 중립 정책을 선도하는 사례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가장 선도하는 지역은 이제 유럽 연합이 될 수 있고요. 도시 차원의 계획 사례로 가장 그래도 대표적인 도시로 말할 수 있는 게 코펜하겐입니다. 그래서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2025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되게 야심찬고 선도하는 그런 목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2012년부터 이제 기후행동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에 이를 중간 평가를 했는데요. 중간 평가를 하니까 2025년에 탄소 중립은 달성을 못할 것 같고 약 20만 톤이 배출될 것 같다라는 게 예측이 되니까. 이제 기존의 이제 로드맵을 수정을 해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장 실질적으로 감축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이제 교통, 특히 이제 자전거와 관련된 인프라 개선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봐서 거기에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됩니다. 부문별 감축 사례로는 이제 부문별로도 많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 건물 부분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뉴욕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기후 활성화법 이를 제정하게 됩니다.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 기후 활성화법에는 도시에 있는 약 5만 개의 고층 빌딩의 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50% 감축하겠다, 2050년까지 80%를 감축하겠다, 뭐 이런 목표를 담고 있고요. 사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24년부터 건물 부분 탄소 총량제가 시행이 됩니다. 이 탄소 총량제가 시행이 되면 배출권 거래제도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 차원에서 건물 부분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논의를 하고 있고 이제 그것이 이제 이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에서 이렇게 탄소가 배출될 만한 일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부분이 어떤 건가요? 건물은 이제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직접 배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쓰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쓰이는 것들을 직접 배출이라고 할 수 있고, 간접 배출은 전력, 그래서 전기를 사용하는 것들을 이제 간접 배출로 보고 있어요. 사실 전력을 위해서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할 때 이미 탄소가 배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환, 그러니까 에너지 부분에서 이 건물에서 쓰이는 간접 배출이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배출 부문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전력을 만드는 부문이 가장 탄소 배출이 크고, 만약에 간접 배출까지 포함하게 되면 건물이 또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에서 쓰는 전력이 되게 많기 때문에. 불이랑 에어컨 다 끄세요. 그냥 다음부터 우리 홍국담 그냥 나가서 해 뜨면 거기 해 아래서 촬영하고. 이게 이제 해외 사례라면 이제 국내의 이제 정책에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탄소 중립이 이전 정부에서 좀 핵심적인 어젠다로 갖고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은 그냥 정부가 바뀌면 바뀌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핵심은 기후위기 대응이다. 이거는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바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자 패러다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떤 유행하는 단어는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이 되든 기후위기 대응이 되든, 그러나 핵심 그 안에 있는 알맹이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인류 생존뿐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 그리고 개인의 삶까지도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이거는 공동의 책임.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바뀐다고 바뀌어서도 안 되고 바뀌지도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작년에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해서 이제 법적 의무사항들이 있고요. 법적 의무사항이 원활히 이행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첫 번째는 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이제 국가 차원에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수립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뭐 기후변화 영향평가, 뭐 기후 대응기금,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이런 감축을 위한 수단들이
법에 근거해서 원활히 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금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이제 1기 위원장님의 사퇴 이후로 뭐 개점 휴업 중이다 뭐 이런 좀 신문 기사가 몇 건 났는데요. 이 탄소중립위원회도 2기 위원장님이 이제 임명되고 나면 다시 재개가 돼서 활발히 활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정과제로 좀 소개를 하자면 그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에서 국정과제 86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인 탄소 중립 이행 방안 마련으로 녹색 경제 전환이라는 타이틀이고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녹색 산업, 녹색 기업, 녹색 기술, 녹색 투자, 녹색 소비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볼 수 있습니다. 국정과제 안에서는 이제 환경부 과제로 제시가 되었는데 사실 이 탄소 중립은 범부처에서 같이 협력을 해야만 하는 목표이고 과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각 부문별로 각 관련 부처에서 중부처에서 로드맵 전략들이 다 마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로드맵과 전략에 맞춰서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부에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 이제 뭐 텀블러를 쓴다던가 그런 사소한 개인적인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가능한 건지 저는 계속 약간 의구심이 들거든요. 가능할까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가능 불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탄소 중립이 가능하냐, 탄소 중립이 불가능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탄소 중립은 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서 말했다시피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고 인위적인 배출을 인간이 만들어냈다면 인간이 그 문제를 풀어야만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거죠. 가능하냐라고 또 그 점에 초점을 맞췄을 때는 사실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계 또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미 국가보다도 더 앞서가서 이미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기업이 이제 생존과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도 뭐 지금 당장 효과는 없겠지만 그 흐름과 변화를 타기 시작하면 이거는 대세이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기준이 이렇게 정해지게 되면 탄소 배출을 고려하는 것이 상식이 되는 때가 오게 되고 그렇게 상식이 되면 그때는 이제 인간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뭐 사례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정부의 노력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허심탄회하게 탄소 중립은 뭐 필수라고 하셨잖아요.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진짜 이렇게 해야 된다. 시원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배출 체계에 맞는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 내라고?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이 기후변화 협약이 1992년에 처음 맺어졌거든요. 그 기후변화 협약의 원칙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배출 책임이 많은 사람이 그에 합당한 비용을 내야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피케티 아시죠? 피케티 연구에 따르면 탄소 배출 상위 10%가 전 세계 탄소 총량의 45%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더 상위로 올라가서 상위 1%가 전 세계 탄소 배출의 14%를 배출하고 있고 이거는 하위 50%가 배출하는 양보다 많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보자면 그 요즘 세계 억만장자들이 그 우주여행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우주여행을 한 번 갈 때 한 11분 뭐 이렇게 간다고 해요. 그동안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이 세계 극빈층 10억 명이 평생 동안 배출하는 탄소량에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주 여행에 대해 이 우주 여행에서 발생하는 그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저의 입장이고 개인적인 입장이십니다. 예, 개인적인 입장이고 그게 그 핵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이제 국토도시정책과도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홍 박사님은 반발하시겠지만 적절한 수준의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네. 왜 반발해 내가? 나 균형 발전 좋아해. 적절한 수준이라는 거는 사실 좀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수도권 1급 체계가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이런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렇다면 국토의 균형 발전을 또 얘기하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해서 소외 지역, 저개발 지역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서울만큼 개발할 수 있게 해줘라고 아니면 개발하도록 지원해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국토의 균형 발전은 그 모든 지역이 서울만큼의 그런 개발을 똑같은 수준의 개발을 해야 한다라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게 되면 사실 여태까지 소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 기회, 그다음에 성장의 기회를 상실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에 합당한 보상은 사실 그동안 탄소 배출을 많이 해온 곳에서 비용을 통해서 보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효과적인 감축 수단의 발굴이 필요하다. 많은 탄소 중립 정책이 있고 그런 수단들이 활용되고 있지만 효과성 측면에서는 사실 탄소 감축의 효과가 그리 높지 않은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그린 리모델링을 하나의 사례로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임대주택 거주민들에게 약간 주거복지 차원에서 그린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임대주택 거주민들은 배출한 탄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 겨울에도 난방 안 하시고요. 여름에도 냉방 안 하시고 그 전력도 사용하는 전력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린 리모델링은 탄소 배출의 측면에서는 효과가 없다, 많이 없다. 근데 이제 포장을 하기를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으로 이제 포장이 되는 측면이 있죠. 또 하나는 이런 어떤 감축을 위한 지원이 실제로 감축 효과와 이어지지가 않는다라는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난방 성능을 좀 개선을 해서 난방에 쓰이는 에너지를 좀 줄이고자 이제 난방 성능을 개선하게 되면 그 예전에 쓰던 그 난방비만큼 에너지를 더 씁니다,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제 난방비가 비싸니까 춥게 사시던 분들이 반팔 입고 더 때우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그만큼 더 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원이 감축 효과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정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냐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보다는 에너지원 전환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게 더 지금 당장 더 감축에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튼 되게 좋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균형 발전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되게 유명한 그 균형 발전 관계된 학자분 중에 마강래 교수님이 이제 높은 부동산 가격 문제는 알고 보면 균형 발전 이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다른 우리 탄소 중립 전문가 안혜원 박사님께서는 탄소 중립도 균형 발전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국토연구원은 균형 발전을 다루는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아마 탄소 중립 시대에 저희 연구원의 역할이 더욱더 이제 중요하고 강조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지금까지 약간 우리가 전문적이고 이런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좀 끝으로 이제 오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부분으로 좀 넘어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탄소는 이제 중립을 연구를 하지만 뭐 삶의 모든 부분이 우리가 중립이 아니잖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립인 거 중립이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오늘 좀 우리 자녀를 잠깐 데리고 왔어요. 저기 아들이 저쪽에 구경하고 있는데 다른 건 제가 되게 중립적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애 문제는 완전히 그 눈이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애 편인 거예요, 사실은. 여기 아무도 애 없잖아, 그렇지? 아무도 결혼도 안 했잖아. 나만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하지만 그러면서도 어쨌든 자녀한테는 중립이 될 수 없다. 우리 안혜원 박사님 뭐 어떻습니까? 홍 박사님이 원하는 대답이 있는 것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같아서 나는 뭐 이렇게 중립이고자 하나 명백히 아닌 거는 지금 삶에서는 워라밸. 점점 라이프가 없어진다. 라이프가 일을 누가 시켜서 많이 하는 거야 아니면은 그래 딴 거 할 거 없으니까 일이라도 하자 이런 거야. 후자. 이게 가슴이 아프니까. 중립적이고자 계속 노력하는 거는 영구적 관점. 영구적 관점. 좋다. 연구 뭐 다 연구도 주장하는 바가 있는 건데. 안 중립이고 싶으나 지금 중립이 된 건 사랑? 원하는 대답. 아니 원하는 대답은 아니고, 그러니까 난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널리 알려야 된다. 홍익인간의 정신처럼 꼭 사랑 아니어셔도 돼요. 뭐 관심사 뭐예요 요즘? 요즘 관심사는 건강이랑 인류애
왜 안 되는 줄 알 것 같아. 왜 인류를 사랑하면 안 되고요. 한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그 요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기사 많이 보는데 저는 이제 인명이 손실되는 것도 너무 안타깝고 나 너무 쓰레기 된 거 같네. 그 세계 경제가 지금 많이 힘든 것도 안타깝고 하지만 또 탄소 배출되는 거 보면서 또 안타깝고 지구도 같이 아파하고 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 하시는데 덜 외로운 것 같습니다. 이게 외롭고 배고프고 힘들면 인류애보다는 일단 자기 삶을 챙길 수밖에 없는데 보니까 살만한 걸로 정리를 하죠 그냥. 예. 인류애를 지닌 사랑의 난중이고 싶은 탄소중립 전문가 안혜원 박사님 모셔서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예. 국토연구원의 연구인이자 또 탄소 중립의 연구자이신데 앞으로의 희망사항이나 개인적인 어떤 삶의 바램이 있으시면 또 여기서 한마디 해주시지요. 네, 과중한 업무량과 스트레스를 상쇄할 만한 지속적인 삶의 즐거움. 이거 뭐 조만간 노벨상 탈 것 같아요. 노벨 탄소 부분 없나 노벨상에? 없으면 우리가 만들어서라도 무슨 탄소상 이런 거 해서 하나 줍시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제가 써놨는데 탄소 중립 목표치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내기 합시다 내기. 될지 안 될지 어떨 것 같아요? 목표치가 얼만데요? 19년 대비 40% 이상 감축이 2030년 목표고 어떤 거? 2050년 목표는 탄소 중립, 즉 0%. 저는 예언합니다. 27%. 27% 정도 감축했을 거다. 감축할 것 같아. 40%는 못하고 요거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요거 홍사원 박사의 탄소 중립 대예언 이래갖고 2030년에 27% 정도 2019년 대비 감축이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할 거라고 예언을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하나 남길래요. 32%. 꽤 많이. 꽤 많이 감축하는 예, 건데. 예. 저는 40%. 진짜로 진짜로? 이룰 수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룰 수 있다. 그때까지 우리 다 만나지 않을까요? 여기 국정원에 있는 한? 30년까지는. 2030년 몇 년 안 남았어. 8년 남았어. 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박사님에게 있어서 탄소 중립이란 제가 버전을 2개를 만들어 왔어요. 되게 성실한 그 연구자한테. 왜 워라벨리를 읽고 계신지 알 것 같아요. 이런 걸 하는데 뭘 버전을 2개씩 만들어요. 그냥 하면 주제가 되잖아. 2개라서 내가 첫 번째 주제로만 탄소 중립 그 4행시를 만들었는데 네네. 우리 홍삼 박사님께서 아.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그 사랑 버전과 탄소 중립 탄소 버전. 중립 버전 2개가 있네요. 탄소 중립 버전부터 탄내 안 나시나요? 지구가 불타고 있습니다. 소, 소리 안 들리시나요? 지구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중. 많은 뜻을 이렇게 하세요. 많은 뜻을 이렇게 하세요. 아니 계속하세요. 아주 좋아서 나 눈물 날 것 같아. 중요한 건 탄소 중립. 립. 입으로만 말하는 탄소 중립 아닌 행동하는 탄소 중립. 진짜 이걸 딴 그때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아마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막 꿈에서 탄소 중립 나올 것 같아요. 탄소 중립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지식도 전달해 주시고 또 의미 있는 어떤 그런 구호도 외쳐주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야만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훈국담 이렇게 오래간만에 우리 한번 시간을 가져봤는데 앞으로는 좀 더 제가 좀 게으름을 벗어나서 자주 여러분들 재미있는 주제와 또 좋은 연구자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또 다른 버전 있으시다니까. 이거 진짜 민망한데 나 오글거려.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 띄워드릴게요. 좀 느끼하게. 어떡해. 아니 왜? 탄내 안 나시나요? 제 마음이 애가 타고 있습니다. 소. 소리 안 들리시나요? 제 마음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중. 중요한 거는 사랑은 안 중립. 립이 너무 기대돼요. 립. 아이고, 립밤처럼 부드럽고 립글로스처럼 은은하고 립스틱처럼 확실하게 사랑은 안 중립. 너무 좋았습니다.